제가 준비한 3위와 9위입니다. 여론조사 얘기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얘기 하나하나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큰 판세를 알 수 있는 새로운 여론조사 하나 처음으로 살펴볼까요? 이재명 36, 윤석열 48, 심상정 3, 안철수 8. 조금씩은 지지율들이 요동치고 있고 일단 지금 나오고 있는 수치로는 윤석열 후보가 다소 앞서는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좀 주목하고 싶은 게 바뀔 다음 여론조사예요. 이현정 의원님 함께 보실까요? 만약에 이재명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한다. 이재명 40.4, 윤석열 45.9. 이 판세를 좀 저희가 어떻게 좀 해석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론조사라는 게 각 여론조사 기관마다 뭐 이렇게 들쭉날쭉하고 뭐 수치가 좀 다르고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이번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거의 50% 육박한 지지도가 나왔다.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또 이제 이 이재명 후보와의 격차도 굉장히 12%나 되는 이제 많은 포인트나 되는 많은 이제 격차가 있다는 게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인데 지금 제일 화두는 일단 단일화가 아니겠습니까? 즉 이재명 후보와 지금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할 것인지 아니면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할 것인지 이제 여기와 관련돼서 조사를 한 그런 처음 조사인 것 같은데요. 예. 좀 재밌는 게 이제 이재명 안철수 하더라도 사실 윤석열 이길 수 없다 이런 이제 결과가 나온 것인데 아마 이거는 왜냐하면 이제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라는 게 안철수 후보가 등장한 이유가 결국 이제 정권 교체라는 이유를 대고 이제 본인이 출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동안 그냥 수차례 이야기해 왔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불쑥 이제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 한다는 게 무슨 정치적 명분이 있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회의적인 어떤 시각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의 어떤 이 기본적인 위치는 정권 교체라는 위치 속에서 대안적 어떤 가능성 이걸로 이제 보여졌는데 불쑥 이제 이재명 후보와 정책인 어떤 결합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명분으로 정치라는 게 중요한 게 명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지지하는 분들이 그럼 따라서 그냥 무조건 안철수 후보 가는 데는 따라간다? 그건 아니거든요. 어떤 자기들의 어떤 정책 입장에 맞은 결정을 할 때만 따라갈 것인데 아마 이 결과를 놓고 보면 결국 이제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가장 크다. 이런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는 좀 이 조사의 그 좀 다른 점을 좀 볼 필요가 있는 것이요. 어떤 부분이요? 일단 윤석열 후보와 그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12%, 오차 범위를 훌쩍 뛰어넘는 큰 격차 조사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발표된 일반적인 그 대선 여론조사하고는 좀 편차가 있는 조사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약간 뭐 구정차장 말씀 튀는 여론조사 약간 이 튀는 조사, 말씀이십니까? 예, 아웃라이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감안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예. 다른 한 가지는 이 그 후보 단일화를 했을 때의 어떤 지지도 조사를 보면 이재명 후보와 후보 단일화를 했을 때는 4.4%가 그 이재명 후보가 좀 더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단일화 효과는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를 했을 때는 불과 1.4%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와 오히려 안철수가 단일화를 했을 때는 시너지가 더 날 수도 있다. 이 조사만 놓고 보더라도 오히려 그 단일화의 시너지 효과는 이재명이 더 있을 수 있다는 걸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사가 결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단일화 국면에서 이재명이냐 윤석열이냐 안철수의 어떤 그 시너지가 누구에게 더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조사 또한 여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공교롭게 오늘 또 나온 다른 조사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뭐 두 분 사이가 윤석열 후보와 우리 이재명 후보 간에 1%밖에 차이가 안 나는 조사도 있기 때문에 방식에 따라서 전화 갤럽 조사 면접 말씀하시는 거죠? 예, 뭐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어디 회사라고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은 예. 전화 면접이냐 응답률이 얼마나 높나 알겠습니다. 뭐 1% 차이가 응답률이 아주 높은 데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그 안철수 후보가 어느 토론회에서 한 얘기가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본인은 정권 교체가 목적이 아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과연 뭐 제가 볼 때도 뭐 우리 선대위에서 구체적으로 안철수 후보에게 어떤 제안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뭐 접촉은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 근데 굳이 뭐 접점을 따져본다면은 양당 체제의 폐해랄지 제3지대에 대한 필요성이랄지 지금의 유성정당으로는 안 된다는 이재명 후보의 확고한 신념이 있는 걸 보면은 두 분 이재명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접점은 오히려 더 윤석열 후보에 비해서는 높지 않나? 뭐 구체적인 있다는 것보다도요. 상식적인 선에서 볼 때 그런 예.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양당은 안철수 후보를 향한 구애 공세를 꽤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 측은 유세차까지 계약을 했다.
여전히 대선 완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양 후보의 대리인이 만나서 물밑에서 특별한 무슨 정책 현안을 협상하거나 교섭하고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그러나 양 후보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얘기를 듣고는 계시죠. 선거에서 포기한 사례 많죠. 당선을 목표로 한 후보라면은 상당한 투자 및 어떤 비용을 써야 되거든요. 그런 움직임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의석이 3석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고지원금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안철수 후보께서 본인의 돈을 기꺼이 내놓으셔가지고 차근차근 착실하게 선거 준비를 다 맞춰놨다. 그러면 유세 차량 계약도 끝났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서 한민수 수석께서 말씀하셨던 여론조사 저희가 급하게 하나 준비했어요. 아유, 괜히 얘기했습니다. 한국갤럽 아니요 말씀 잘하셨습니다. 윤석열, 이재명 후보 두 후보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인데 큰 흐름은 윤석열 후보의 대략적인 완만한 상승세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하락세 이렇게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안철수 후보가 유세차까지 계약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장 변호사님 포털 광고 모든 계약 마쳤다. 일부 방송 전에 제가 보도를 접하니까 후보 등록도 제일 먼저 하겠다 뭐 이런 안철수 후보가 포부까지 밝혔더라고요. 네, 안철수 후보의 대선 완주 의지를 좀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포털 광고나 유세차 차량이 도대체 왜 완주 의지와 관련이 있나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예. 사실 대선에서는 저 광고나 유세차 등등 각종 비용이 몇백억에 해당합니다. 근데 그 비용이 지지율, 그러니까 선거가 끝났을 때 득표율이 15%가 넘어가면 그 전액을 선거 보전 그 비용으로 보전받을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예, 안철수 후보가 저 계약을 마쳤다는 것은 결국 그 자신이 득표율이 얼마가 되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이고 예. 사실 며칠 전에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후보 측이 저런 계약을 하는 움직임이 없어 보인다라는 식으로 완주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좀 깎아내린 측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응해서 자신이 완주 의지가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좀 안철수 후보로서는 조금 더 본인의 입장을 확고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흐름과도 좀 연관이 될까요? 이현정 의원님. 네. 어제 그 국민의힘이 대선 같은 날 치러지는 이 재보궐선거 서울 종로에 화면이 좀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전략 공천했는데 이게 안철수 후보와 만약에 단일화 흐름이 좀 됐다고 하면 최재형 전 원장 대신 뭐 다른 카드가 있지 않냐 뭐 이런 해석들이 좀 있었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일단 1단계는 실패했다고 봐야겠죠. 근데 저희가 이제 정치부 취재를 하다 보면요.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것만 취재하면 잘못 방향을 갈 수가 있습니다. 저도 뭐 취재할 때도 후배들한테 이야기하는 것도 보면 정치라는 게 물 위가 있고 물 밑이 있기 때문에 예. 물 위만 쳐다보면 굉장히 실수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항상 물 밑을 봐야 된다. 이게 뭐 오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밑에서는 항상 움직이거든요. 저도 지금 단일화 문제가 또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겉으로는 뭐 전혀 안 할 것 것처럼 전혀 뭐 지금 다 계약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물 밑에서는 제가 알기로 굉장히 움직임이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여야 모두 말씀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왜냐하면 일단 지금 1월부터 월요일까지 이제 후보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 일단 등록은 할 것 같습니다. 등록 각자 할 것 같은데 왜 이제 1단계 실패했냐 그러면 바로 이제 이 종로 선거를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을 시킴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게 이제 단일화가 되면 이 종로 같은 경우는 안철수 후보 쪽에서 추천한 인물로 하는 것 뭐 이런 걸로 해서 사실은 전략 공천을 그렇게 남겨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협상이 뭐 워낙 이준석 대표가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밀어붙일 수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조금 최근에 이준석 대표의 말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예. 현실론적으로 조금 돌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후보 등록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쇄되는 날짜가 27일입니다. 이제 그때는 이제 이름이 인쇄되고 난 다음에 사퇴가 옆에 쓰여지느냐 안 쓰여지느냐가 남아 있어요. 예. 이제 왜냐하면 이제 이게 지금 4월 3일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사전 투표일이거든요. 예. 사실 그게 뭐 마지노선입니다. 그런 면에 비춰보면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남아 있다. 2단계에 들어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단계는 일단 끝났고요. 네.